반갑습니다. 닥코TV의 닥코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하루하루 정말 힘드신데요.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끝날 때까지 계속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한번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것들과 마주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이 조금 철학적이면서도 상당히 좀 심오한 편인데요. 조금 단편적으로 한번 쉽게만 말씀드리면 2030 젊으신 분들 있죠. 저도 아직 만으로는 이제 38살인데 2030 세대와 4050 세대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그런 얘기가 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2030 젊은 분들은 뭐 10년 뒤, 20년 뒤에 4050 그때의 나이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4050 있으신 형님분들은 2030 젊은 그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81년생이고 제가 또 한국 나이로 40이 됐기 때문에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젊은 형이 그래도 젊은 오빠가 또 한번 편하게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 한번 주시고요. 꼰대라고 생각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2030 그 시절을 겪고 나서 제 나름대로 최근에 이런 또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싹싹 뽑아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대를 그죠. 21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시대가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단어라든지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찾아봤더니만 평생 직장,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되었거나, 그리고 엄청나게 고금리의 시절, 그 다음에 호황, 경제 호황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고성장, 고물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이때가 아닐까. 엄청나게 경제 성장률이 막 두 자리 이상 매년 되고 은행에 그런 예금만 맡겨놔도 계속적으로 10% 20%대 금리를 줬기 때문에 투자나 재테크라는 의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이상이 1억만 넣어놔도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머리 싸매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 없었는데, 이게 점점점 예전에 이런 21세기가 넘어가면서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의미는 점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 새로 생겨나는 이런 단어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까 평생 직장이라면 지금은 뭐 평생 직업 뭐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 자식들 이제 자녀들 세대에는 제가 어느 정도 예전에 책을 봤는데 앞으로 최소 평균적으로 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얘기 아까 완전 상반되는 의미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3저 시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점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저도 예전에 회사 했을 때 그런 거 이제 선배님들한테 적용이 됐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고 이제 근속 연수 이제 마지막에 퇴직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부터는 임금 피크라 그래서 최고점에부터 시작해서 그날을 그녀를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 연봉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혼술, 뭐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 늘어남에 따라서 혼술, 뭐 혼밥, 혼자 또 영화 보시는 분들 혼영,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예전에 이코노미족이 아니고 뭐 일코노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단어가 점점점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코로나 또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도 진정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하고 전 세계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대유행하게 될지 과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코로나에 의해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된 생활 습관, 관념,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가만히 제가 좀 최근에 생각을 하면서 딱 적어봤는데요.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죠. 지금 뭐 다 알겠지만 저도 애가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 아직 학교도 못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에 데리고 있거나 저는 또 어른에게 맡겨두는 상황, 어디 예전처럼 놀러를 다닌다거나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절대 가지 말라고 지금 지침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전염적으로 착 퍼뜨리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대형 뭐 마트라든지 뭐 어디 공연장, 백화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심각한 경영,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경영 위기, 대신에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뭘 사거나 생필품을 사거나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오히려 모든 것이 또 위기인데 온라인 쇼핑몰, 또 배달업체,
뭐 요즘에 뭐 새벽 배송 이런 거 하죠.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또 위기 속에 기회가 또 따로 있다고. 이런 업체, 또 이런 뭐 이런 일을 하는 또 기업들은 엄청나게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제 친구, 예전에 지금도 찍고 있던 부동산 다마고치를 찍고 있는 제 친구의 그 다마고치 그 친구의 친구도 그 지금 과일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고, 동네 앞에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 마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뭐 이런 거 장사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 과일이라든지 생필품이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에서는 먹고 해야 되니까 먹는 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 또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엄청나게 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위기가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의 위기, 일반 기업의 위기, 일반 회사 사람들 다 위기죠. 그럼 거기 있는 뭐 계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들면 그 내부적으로 CEO라든지 경영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1순위가 바로 일반의 직원들, 인건비를 줄이려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무급휴가를 가거나 계속적으로 좀 완전 뭐 자른다거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무급휴가 정리해고되면서 이런 가게도 힘들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근에 또 어떤 발표가 났나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온 나라가 긴급 자금을 막 계속적으로 뭐 푼다, 뭐 지원을 하겠다, 채권을 사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100조 뭐 이 정도, 100조 플러스 알파의 돈을 시중에 풀겠다. 기업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개인들에게도 돈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죠. 예전에는 어디 식당을 가가지고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뭐 지금 우리나라, 한국, 뭐 지금 이런 가족들끼리 먹을 때는 좀 그렇지만 친구들하고도 어떨 때 보면 술집에 간다거나 하면 이렇게 같이 먹는 국이라든지 찌개 같은 거를 같이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막 예전에 먹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완전 위생관념에 완전 대폭적인 180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것에 이렇게 떠먹어야지. 예전에는 왜 저렇게 좀 까탈스러워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는 아니 이제 와서 이게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하게 해야 될 이런 생활 습관적인 문화로 다 바뀌어가면서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이런 또 생활 습관이 아닌가.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생각나서 적어봤고, 가장 큰 또 교육이 지금 최근에 또 재택근무하게 되고, 원격 교육도 저 애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 못 가기 때문에 원격 교육을 하게 되면서 SNS로 계속적으로 학생들과 선생님과 소통하고, 또 친구들과 또 소통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 또 SNS 이런 뭐 플랫폼 이런 거 어플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문화가 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큰 변화가 아까 잠시 이 돈을 푼다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제로 금리 또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시중에 돈이 안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그러면 돈이 풀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시중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규모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인 것이죠. 특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화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뭐 기축통화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돈은, 원화는 풀리면 풀릴수록 가치는 그 종이 화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보다 계속 떨어지는, 이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뭐 무수히 많은 이런 뭐 재테크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뭐 경제학자분들 누구나 다 얘기하죠. 예전에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뭐 외울 지경인데, 예전에는 새우깡 가격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라면 얼마인데 얼마고, 뭐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지금도 떨어졌지만 앞으로 100조 달러 이상, 뭐 100조가 풀리면 더 떨어질 것은 눈에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다 풀리면 저도 해피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해피하고, 모든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해피한 것인가? 아닌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실물 자산에 계속적으로 그런 돈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 돈이, 시중에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풀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은행에 넣어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저금리 시대인데, 은행에 넣으면 내 돈이 많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이자가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안전자산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될 것이고, 돈이 없는 가난하고 빈자인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면서 여러분들 양극화가 아닌 초양극화 시대,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최소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 심리를 막 조정한다거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만든 영상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하고 대비할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코로나 마찬가지죠. 이런 혼란과 혼돈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이죠.
정부 매뉴얼을 최대한의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고, 마스크를 분명히 해야 되고, 개인 위생관리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거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또 전염이 되고, 거의 다 이렇게 다 막았다 했는데 또 어디 가서 또 집단 감염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모두가 힘들고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것들, 뭐 코로나 사태, 예전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전염병 사태가 있었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이런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이 정부 매뉴얼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개인적인 이런 철저하게 대응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좀 잠겨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보다 분명히 더 나아져야 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 이미 내가 어떤 것이 올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남아있는 시간이 뭐 내가 지금 몇 살에, 지금 내가 현재 몇 살, 내 위치가 뭐 이렇게 돼 있고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그 위기, 그 어떤 뭐 예측 가능한 것이 언제 올 것이 이미 예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뭐 충분하게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뭐 어느 정도 남아있고 지금 내 위치를 알고 있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서 예전에 과거를 보면서 그래, 나는 이미 그때 그것이 올 것임을 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뭐 이 정도면 뭐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해. 그래, 너 잘했어. 지금까지 너 정말 뭐 준비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0점, 95점 이 정도 너에게 내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이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특히 또 2030 젊은 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중요한 말씀을 제가 앞에 다 드렸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는 대한민국, 그리고 평균 근속 근무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렇지만 반대로 평균 수명의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연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자, 그리고 시중에 풀린 돈이 매년 계속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런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점점 앞으로 이미 다 벌어질 것을 다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예상 가능한 그런 모든 것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경제 호황, 두 자릿수 이상의 경제 성장률, 그런 영광을 두 번 다시 접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미 저성장의 지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처럼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들은 확정된 미래이고 곧 나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사태로 이 비정상의 시대를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다 누구나 얘기하죠. 바로 백신 개발입니다. 그 약을 이렇게 딱 내가 투약하거나 받으면 빨리 나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10년, 20년 뒤에 위기를 안정적으로 내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백신 개발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부터 치밀하고 또 전략적으로 또 철두철미하게 말입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을 끝으로 보시면서 제가 왜 오늘 또 이런 예측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마주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코로나 사태를 조금 더 빗대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이해하기 쉽게 또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준비해보자는 이런 또 제 마음을 같이 한번 잘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고 또 도움 되셨습니까? 네. 혹시라도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 주시면 널리 주변 분들께 공유를 해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